안녕하세요. 제주 아이마켓의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로 바라본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은 부동산 투자 고려 시에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각적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데이터의 본질적 의미죠. 부동산에 이 데이터를 적용해서 실제 제주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부동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데이터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가들이 객관적인 분석 및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나면 부동산 자산 전문가들이 재분석 및 전망을 예측합니다. 이 예측한 부분을 가지고 정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두루 갖춰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 또는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올바른 부동산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 인구는 67만 명, 한 해 관광객은 1,500만 명, 외국인이 360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수는 46만 대, 학교는 315개소, 학생 수가 11만 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서울의 3배 크기죠. 1845km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사업체 수는 5만 업체가 있고 종사자가 25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당 5명씩 일을 하고 있겠죠. 주택 수는 22만 호, 보급률은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인구 추이를 한번 볼까요? 매년 제주도는 2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2018년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69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2만 명씩 정말 증가하고 있네요. 제주도 관광객 추이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초록색이 내국인, 외국인이 주황색입니다. 초록색 내국인이 2016년도 기준에 1220만 명이 지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온다고 하지만 내국인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취업자 수 증가율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1.2%입니다. 제주도는 6%를 넘어가고 있죠. 고용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도 세출 분야 연도별 예산 규모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디를 성장시킬지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초록색 부분이 뭔가 보니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고요. 산업 및 중소기업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부분에 자금을 많이 집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음을 볼까요? 제주도 아파트 매매 건수 추이입니다. 2010년 11월을 보시면 건수가 1600건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월에 400건에서 600건을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가 순위를 한번 보게 되면 서울이 89만 원으로 1위고 제주가 76만 5천 원으로 2위입니다. 제주도가 월세 평균가가 전국에서 2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과 제주의 주택가 대비 수익률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대구, 경기, 인천 전국 평균을 봐도 60만 원인데 거기보다
한 20% 정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아파트 평균, 그러니까 평수에 상관없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서울은 5억 8천이 되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2억 8천인 거를 따졌을 때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이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경기, 3위가 제주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 가격 추이를 한번 볼게요. 서울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눈에 띄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인하시게 되면 상승 곡선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2년에 180만 원, 189만 원 하던 게 2017년 5년 사이에 2배가 떴죠. 330만 원. 그럼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 580만 원에서 690만 원 됐으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 가격 구역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노영동이 되겠습니다. 2위가 도남동, 3위가 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영동의 평당 평균 매매 가격 아파트 순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은 적진 않았습니다. 아이 아파트 2차면 아이파크 2차가 되겠고요. 이 아파트면 이편한 아파트가 되겠죠. 이니셜로 한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1위 아이파크 아파트 2차가 되겠고요. 143제곱미터에 7억 5천에 2017년 7월에는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더 높겠죠. 이 가격대를 보시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머릿속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주택 유형별 평당 평균 매매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추이는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표시해 뒀고요. 아파트가 평당가가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 추이가,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9만 원이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6만 7천 원. 이건 전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을 봤더니 37만 9천 원이었던 게 90만 원. 거의 2.5배에서 3배 가까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제주도 인구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매매 가격에 대한 상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16년, 17년까지 보겠고요. 단독주택의 상승률이 2016년도에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 있고요. 아파트에 대한 상승률은 2015년 대비 16년, 17년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 집가 상승률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과 하얀색과 주황색이 있는데 주황색이 제주도입니다. 자, 주황색을 보시게 되면 2008년부터 주시를 하시면 돼요. 2008년, 9년, 10년, 13년에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2016년에는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보면 내가 100만 원짜리를 샀으면 1년에 8%가 올랐다. 이거는 평균이죠. 집가 상승률에 대한 평균. 근데 서울을 봤더니 2%입니다. 10억짜리를 샀으면 얼마죠? 2%면 2천만 원이 올랐네요. 근데 제주도에 10억짜리를 샀다. 그렇게 하면 8천만 원이 됩니다. 이런 상승률 추이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국에서 가장 집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자들은 물어봅니다. 이렇게 데이터상 집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닙니까? 지금 투자를 해도 됩니까? 많은 부분들을 여쭤보시는데 제가
뭐 다음번엔 10%가 됩니다. 15%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근거 없이 얘기한다라는 근거 없이 얘기하면 잘못된 부분이고요. 실제 제주도가 이렇게 집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따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와이와 비교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제주도 주택거래 건수 거주지별 추이입니다. 2007년부터 16년까지 해놨고요. 주황색이 도내, 초록색이 도외, 조금 더 짙은 게 도외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토지 용도지역별 거래 비중입니다. 자, 관리지역과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인데 2012년부터 17년까지의 데이터고요. 관리지역이 68.89%, 도시지역이 30%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주도 전체 토지의 지목별 비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도 있고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지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지는 3.79%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지가 뭐 5%, 6% 이렇게 늘지는 않겠죠. 왜? 임야가 제주도는 산이 많잖아요. 임야가 48%, 거의 반 정도가 산으로 돼 있고, 뭐 과수원과 정과 답 그리고 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지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항상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더 이상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공급에서 수요자들이 더 경쟁을 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요 공급에 맞춰서 지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제주도와 하와이를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인구는 67만 대 97만, 하와이가 더 많습니다. 면적을 볼까요? 면적은 제주도가 더 넓죠. 1845 대 1545. 관광객을 볼까요? 하와이는 860, 제주도는 1500만 명입니다. 관광객 추이는 제주도가 2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주택가격을 한번 볼까요? 주택가격은 평균이 제주도가 2억 3천, 하와이는 79만 불입니다. 3배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광객도 많고 면적도 많고 인구가 작은데, 인구가 하와이만큼 유입된다고 하면 30만 명이 더 유입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데이터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빅데이터가 말해주는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인구 증가가 되는 부분과 집가 상승, 관광객 수, 희소성, 주택가격 상승을 다른 곳과 비교해서 내가 투자하는 곳이 어떻게 향후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 자료고요. 이 자료 모은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좋은 투자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 알마켓 정보통이었습니다. 제주 알마켓은 경쟁하지 않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고 싶은 유저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